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사시게요? 돈이 있어야 해요. 일단 돈을 좀 더 벌고. 예. 큰일 나실 분이. 네. 예.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네. 저 조금 그거 있는 거 지금 담궈야 되나 싶네. 주식에다가. 어딜 연장들이에요? 당구친데. 네. 참네. 아유 씨. 코스피가 얘기해도 돼요? 예. 8거래일째 올랐어요. 8거래일째. 네.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올 초에 제가 주식을 오랜만에 좀 샀는데요. 야. 전 종목이 수익이에요. 전 종목 수익. 야.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 팔아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가고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왜 팔어? 아 그래요? 그냥 조금 혹시라도 더 사도 혹시- 될까요? 불타기? 네. 불타기는 뭐 물타기가 있고 불타기니까 이거는. 보통 네. 이런 경우에 네.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와 이제 좀 더 가면 이거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예. 결국에는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조금 뭐 해봤더니 다시 이제 5만 근처로 내려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사야죠. 오. 그러니까 만약에 10% 수익이 났는데 2%대로 지금 내려와 죽었어요?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제가 에코노미? 지금 네. 100%를 담지 않고 네. 살려고 했던 물량의 반도 안 되게 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더 살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사셨구나. 아니에요. 저 네이버 샀어요. 네이버. 그 전략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지금 정해 두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도 장담 못 하죠. 그럼 내가 물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스탑로스를 걸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물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때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했다라면 스탑로스를 걸어야 되는 건데 스탑로스 시점은 내 매수 단가 플러스 수수료 수준에서 걷는 거죠. 그때까지는 건데 보는 거고 거기서 조금만 더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되면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몇 프로씩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스탑로스 시점까지 걸리지 않고 가겠다라면 한번 더 건드 보는 거고 스탑로스에서 나가면 그냥 잠깐 뭐 내가 경험했네라고 하셔야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종목을 꾸준히 몇 차례 나눠서 물타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고요. 지금 계획이 없으시면 물릴 확률이 높아요. 물리면 네.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가치 투자. 네, 그런 거죠. 얼어붙듯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표님께서 정리하시는 거 또 잘 들어보고 공부해서 저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위클리 리포트 들어볼까요? 네, 네. 1부에서는 이제 뭔가 동하셨다고 하게 되면 2부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네. 계속 통하게 해줄라는지 또 네. 갑자기 우리 또 나 같은 팔랑귀가 또 갑자기 아니야 그냥 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딱 보면은 그냥 뭐 다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이 방향은 같네. 예, same way. 네, 그러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누가 먼저 좀 더 갔나 싶으면 유로스톡스가 그래도 그냥 뭐 부럽습니다. 예, 뭐 잘 가고 있고. 근데 거기서 안 뒤져요. 코스피가 이제 어허. 한 달 기준으로는 네. 이제 막 그 급반등 한번 두어 번 나오니까 이제 나도 가야지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고. 그나마 그때 한때 상해종합 지수가 거의 나오르기를 가고 있다. 어허. 그런데 탄력은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요. 예. 네, 코스피가 더하네요. 약간 좀 더. 네. 그런데 아쉽지만 아직까지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코스닥, 나스닥, 닥닥, 투닥. 투닥.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야, 왜 저 생각 갖다 여태 못했어요? 맨날 저 코스닥하고 저 유로스톡스가 색깔이 비스무리해갖고 어느 게 뭔지 몰랐는데 네. 저렇게 옆에다가 딱 순서대로 딱딱딱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예. 민효 PD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하지. 네, 항상 이렇게 손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골 탈퇴하고 있어요, 저희 리포트가. 그러니까 네. 이거 완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온 느낌. 저기 선생님, 제가 뭐가 됩니까? 네. 아니 돌 깨서 쓰기만 하다가 그 돌 갈아서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연장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 오케이 통과. 그렇습니다. 예.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지금 자리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고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S&P 500 주봉 가지고 조금 좀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이제는 딱 그 자리가 왔습니다. S&P 500입니다. 이쪽이. 네. 추세선. 네. 왼쪽 오른쪽 뭐 이거 할 것도 없네요. 그러네. 네, 딱 써 있습니다. 요구입니다. 예. 추세선 쫙 들어오면서 거기까지 이제 훅 들어왔습니다. 예. 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이제 뭐 우리 차티스트님께서 보시는 삼각 수렴이 딱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위로 돌파합니다. 예. 가요?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갈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돼요. 갈 수도 있고. 나 일부에서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부를 좀 약간 흔들자 이런 의미에서. 네. 2부에서는 또 일부를 좀 일부에서 했던 내용 좀 흔들자. 항상 저희가 어. 이제 아싸다 보니까 삐딱한 길을 좋아해요. 그렇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항이다. 이런 거 보통 아시다시피 저항 돌파해도 저항 돌파 그냥 쭉쭉쭉 갑니까? 저항 돌파하고 나서 저선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또 가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저희가 미국이 또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왜요? 마틴 루터 킹스 데이. 예. Got it? 소장님만 안 웃으시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내 증시도 막 시도하다가 잠깐 좀 너무 달리지 말고 2,400은 월요일 날 놓고 하지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 뭐 이런 쪽도 보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쭉 나오죠. 그 다음 주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저희 또 애매한 게 저희가 설날이에요. 그 또 그 다음 주는. 네네네. 거기가 또 한 이틀 설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이제 IT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에서 실적이 확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되나 이런 느낌들. 실적 전망치 확 낮춰놓고 전망보다 좋다 하면서 또 주식 땡기면 되지 뭐. 일부에 너무 함몰되셨네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깨드리나 수장님 어떻게 깨야할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아니 진짜 네. 원, 투, 삼세판 그 밀리고 나서 이번에 네 번째인데 좀 열면 안 되나? 열고 싶죠. 저희도 열어주고 이제 와 새로운 길로 광명의 길로 가자 그런데 자꾸 한 마음 한편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누가 다 막았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동안을. 누가 막았죠? 연준? 저 까만색 선? 그렇죠. 까만색 선도 아직 기울기가 아직은 우하향이고 아직 양쪽 우양이고요. 다. 네. 그나마 많이 플랫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럴 때마다 또 어김없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할 일을 해야지 뭐 이럴 수 있는. 누가? 연준이. 그렇죠. 그 기간을 놓고 보면 기간이 좀 짧아졌죠 이번에 반등은. 네. 그러네요. 네. 기간 중요한 건 저겁니다. 추세는 우하향 트렌드지만 고점에서 내려올 때의 하락과 상승의 그 기간을 놓고 보면 기간이 짧아졌죠. 기간이 짧아졌고 더군다나 왼쪽에 있는 저거를 이제 지금 주봉인가요? 월봉으로 주봉,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월봉으로 좀 높게 본다면 봉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건 힘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분출만 해주면 차트만 놓고 보면 뚫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부적인 변수, 무슨 경기 상황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것만 제가 볼 때 저것만 놓고 본다라면 봉이 뭔가 좀 꿈틀내려고 하는 모습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꿈틀대려고 한다. 지난주부터 예. 요거를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추세가 다가온다. 중요한 네. 추세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또 뭐 있죠? 상고하고 뭐 요새 그런 말도 있대. 상저하저도 있겠네요. 그러면 있을 수 있죠. 네, 뭐 예. 아니면 상고하박도 있습니다. 상고하박은 뭐예요? 대박? 박스권. 박스권. 상고하박. 네, 예, 뭐 별거 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월 요 말까지가 또 요때 이제 추세 좀 만들어질 때 또 FOMC까지 또 딱 주봉이다 보니까 그러네. 예, 같이 해서 이 추세 어떻게 만드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아직 그 S&P 500은 그나마 뭐 다 500개 종목이다 보니까 500이 다 믹스가 돼서 알아서 움직이는데 코스피는 지금 약간 주봉이 이 뭐 바닥을 1, 2, 3. 근데 보통 짝꿍댕이가 좀 더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냥 이건 쌍바닥으로 봐야 될까요? 뭐 역에된 숄더로 봐도 되고. 그 아니면 뭐 약간 짝꿍댕이 오른쪽 궁뎅이가 좀 약간 그쪽이 뭐 종기가 났든지 해서 약간 이렇게 푹 못 눌러앉는
못 앉겠습니다 지금. 네. 그런 중요한 저항권 앞에서 이거 아직 이제 코스피는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요게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난번에 저희 2020년도 그때 막 그 대세 상승장 나오기 전에 예. 한번 좀 죽였던 자리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거 요때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때 거의 이거 대세 상승인지 아니 거의 대부분 다시 한번 더 빠지니까. 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네. 또 한번 빠지니까 이때 좀 정리했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한번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길 지금 약간 데자뷰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단 그 아까 차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나왔던 거래량과 예. 지금 이 거래량 가지고 어. 이를 강하게 돌파해서 추세 완벽한 전환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저걸 연봉으로 늘려버리면 연봉으로. 늘려버리면 지금 있는 자리가 지금 김민수 대표 저 지금 저기서 나온 주봉에서 봤을 때 코로나 때 반등 구간이고 왼쪽으로 가면 저게 플랫하게 서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한 10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잠깐 빠졌다가 어? 코로나 때 잠깐 빠졌다가 빠졌다가 3천 가면서 이게 올라갔다가 수렴 형태로 오는 거죠. 예. 수렴 형태로 오는 건데 우리가 수렴으로 올 때 높이 갔다가 다시 밑으로 왔다가 적정 온도로 가느냐.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로 틀었다 차가운 물로 틀었다 적정 온도로 가느냐. 뜨거운 물로 틀었다가 지금 차가운 물 안 틀고 적정 온도로 가느냐. 저는 그게 지금 관건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 지수 때는 우리가 연봉으로 보면 우리가 10년간 했던 박스피 그때 지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고민해봐야 될 게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지수대냐?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2020년에 3,000포인트가 그때를 목표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느냐?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이런 고민도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단순하게 2020년, 21년에 올랐었다가 지금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도 맞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차화정도 있었고 뭐 바이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됐을 때가 2,300대였다면 여기서도 그런 논쟁도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뭐 결국엔 뭐 S&P 500 뭐 가는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뭔가 추세가 이게 강한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강한 누르는 추세가 뭔가 전환되고 변환될 때는 예.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가총액 20위권 안에서 뭔가 확 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외국인이 땡겨줘야지. 외국인이 안 땡기고는 이거 그냥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삼성전자 보니까 100만 주, 150만 주 막 이렇게 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외국인들의 그 한국 주식에 대한 갈망과 와 이제 환차익까지 같이 보겠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500만 주씩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아, 그게 아니면 아직은 짤짤이다. 일단 가능성을 두고 대응하자. 가능성을 두고 네. 대응하자. 그래서 물론 요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기분은 좋죠. 네. 이거 또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왔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도 사시죠. 네. 그렇게 사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고 가냐 마냐 이제 지금 고민에 쌓인 상황들의 지금 흐름들.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럼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 네. 나스닥입니다. 예. 나스닥은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보게 되면 한 두어 달 그렇게 그러니까 좀 한 두어 달 이제 반등 삐질삐질하다가 한 달에 그냥 후루룩 내려오고 또 한 달 쉬고 다시 올라오고 이 과정들이 몇 번 반복된 거잖아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한번 후루룩 내려왔다가 횡보했다가 이제 다시 가느냐 이런 단계죠. 근데 지금 그나마 마의 만 때는 지금 벌써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거치면서 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지하고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힘 좀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000, 11,500 뭐 이런 단계들 요거 확인되는데 11,000에서 11,500에 또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렇죠. 여기서 저희 제가 보니까 요때 의외로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물 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중구거든요. 환율까지. 아, 네. 환율까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물을 탔다. 지금 11,500이 아니라 한 12,000쯤 가져야 이제 원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네. 환율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아직
다 끝난 거 아니다. 음. 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좀 복잡하게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지금 저항이 지금 내려갔던 거 역 추적해 보게 되면 2330, 2370, 2400 30단위로 딱딱딱 지금 끊겨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고기 올라갈 때마다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그나마 뭐 지금 추세는 전환시키는 모습들 나왔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2400 못 가서 2330 이탈한다. 최은정 아나운서님 네. 파세요. 네, 2320이요? 30이요. 30이요. 네, 뭐라고요? 2330m로 가면은 네. 팔라고 하시나요? 2400 못 올라가고 네, 2330m로 흘러내리면 팔아라. 네. 깔끔하죠. 그럼 기회가 또 오나요? 그 몰라요. 저같이 뭐 단타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네. 소장님, 기회가 또 올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지수랑 종목과 다르고요. 펀드멘탈, 그러니까 이제 경기와 종목과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올해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앞서 이제 센터님 얘기 잠깐 좀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여러 가지 주셨고요. 그는 이제 센터장이라면 아니 파트장님. 파트장님, 네. 문 파트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문 파트장님께서 굉장히 나름대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화두는 뭐냐면 연준이라든지 파월 의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CPI라는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개인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놨죠. 근데 올해는 어찌됐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2020년과 같은 현상은 잘 안 벌어질 거다.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지 모르지만 이제 속도는 좀 완만해질 것이고 운 좋으면 또 뭐 피벗도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거의 턱에 찼다라는 것은 러프하게 보면 중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6%대, 7%대까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원래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2년 봄에 3%대, 4%대 벌써 막 5, 6 얘기할 때 우리가 경기를 일으켰던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면 제가 요지를 정리해드리면 이제 이런 펀드멘탈 경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어느 분이 쓴 거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예. 경제학적인 관점은 사람들의 이제 심리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경영학적인 관점을 본다면 기업들이 얼마큼 이익을 내느냐의 관점을 두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펀드멘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면 2020년에 너무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올해는 똑같은 매를 때려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덜 아프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이겨내고 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가 저는 관점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가신 종목이 네이버라고 이제 한 종목을 공개를 하셨으니까 다른 네. 종목은 저희가 모르겠고 그럼 네이버가 경영학적으로 돈을 얼마큼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방산주라든지 뭐 LCC 같은 경우 아무리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밀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네이버가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팔아야 되냐 사는 이런 관점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주가가 너무 빠졌다고 사고 조금 오른 거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식이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의 감으로 이 정도 됐으면 하고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에요. 밑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매물대가 좀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잘 팔았다 샀다 팔았다만 하면 좋지만 자칫 물리면 또 매물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층층시한 매물대를 뚫어줘야 지금 그 2020년 21년 사셨던 분들 단가까지 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뭐 증권사들 목표가가 다 7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 동학개미들이 물린 건 8만 원 이상인데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이제 뭐 자꾸 곁다리를 빠지니까 말고 지금은 실적이라든지 네. 아니면 하나의 것도 좋아. 네이버가 많이 빠졌으니까 난 여기 사서 여기서 팔겠다. 그런 분들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빠졌으니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샀다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물렸는데 야 이제 가서 펀드멘탈을 볼까? 그거는 또 딴 얘기가 돼버립니다. 내가 뭘 주고 샀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고 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쌍방울 같은 주가가 막 그렇게 뛰는 거는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고 차 소장님 말씀 맞다나 실적 차원의 뭐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안 되고 이거는 무슨 관점인가? 투기학적 관점입니다. 예? 투기학적 관점. 투기학적 관점? 네. 싸니까. 싸니까. 네. 아니, 뭐, 400원짜리인데요. 뭐 400원 맞죠? 네. 뭐 8원만 올라가도 2%인데요. 10원이면 오, 와 오늘 좀 됐는데 매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손 대셨어요? 저기요. 예. 그래도 저
좀 그래도 하는 좀 동전 갖고 이거 안 합니다. 이거 동전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지 천하의 저 김유수가. 소장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저한테 조언을 하셨는지 충분히 좀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만의 철학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연합뉴스 경제 TV가 있습니다. 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실적도 아니에요. 이거 장세가. 딱 볼까요? 요즘에 주도주가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죄송합니다. 저 조목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일단 좀 그렇구나 생각되고 있고요. 로봇. 예. 한 개 더. 한 개 더? 로봇보다 더 뜨거운 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지? AI입니다. AI. AI. 예. 왜 이렇게 지긋하게 쳐다보십니까? 조리독감? 아니, 이거 던지신 거죠? 이런 건 던지신 졸독감 거죠? 뉴스가 됐잖아요. 스웨덴에서 121만 개 달걀 수입한다고. 미국이 지금 슈퍼마켓에 계란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도 AI 난리고요. 유럽도 난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12월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 제리 형이 말씀하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거? 혀 괜찮으신가요? 네. 그쪽 네. 가공적인 지능? 인공지능? 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 솔직히 그 종목을 얘기해봐요. AI 관련해서 뭐가 요새 주도하고 있는데 종목이. 살트록스, 어? 빛과 소금, 솔트록스,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세요. 요즘 이게 솔트록스는 2배 났습니다. 며칠 사이야? 한 일주일 사이에요. 일주일 사이야?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일단 실적 다 매출 보면은 100억, 200억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은 좀 뒤로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여기까지 가 있고, 그러다 로봇은 또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서 시총을 1조 알아보려고 그래 지금 레인보우 무지개 로봇스가. 무지개 로보틱스가. 네. 저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마시오. 자, 단타는 의사에게 상담을 좀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요즘 보면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게 팍 터날 때 롯데케미칼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실적 3분기 적자예요. 4분기도 여전히 적자에서 못 헤어난다. 주가는 먼저 터하는데요. 실적과 움직인다고요? 또 이상한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AI 쪽도 뭐 실적은 짜달 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AI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한 40분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못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간다. 그러고 오늘 또 보니까 정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가더라고요. 정부가 또 AI 관련돼서 산업 협력 쪽에 한 4천억 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10억. 올해는 10억. 올해 10억. 1% 지금 AI 관련된 산업 쪽이 30%까지 끌어올린대요. 그러면서 돈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입니다. 갔던 게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차트 보게 되면은 저 위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솔트록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번에 CES 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챗 GPT, 네 이거 관련돼서 우리도 한다. 이거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인즈랩도 코난 테크놀로지도 오늘 급등한 이유가 그거예요. 코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부터 보이스 스피킹까지 다 있습니다. 코난 브랜드로. 그러다 보니까 야 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또 갑자기 확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또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엣지 AI라고 혹시 아십니까? 엣지 AI. 엣지. 우리 소장님 엣지 있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엣지 있다 할 때 그 엣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AI 쪽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보면은 AI가 보통 보면은 이거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막 딥러닝을 막 합니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AI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이게 결과를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엣지 AI는 제가 지금 판단하는 맨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받아오냐면은 스마트폰 아니면 각 그 맨 끝에 있는 단들을 엣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받아오는데 클라우딩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AI를 통해서 이게 해석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나 보안이나 속도나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게 다음 단계인데 이걸 벌써 엔비디아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적은 그래 걔들이 주도주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트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차티스트님께서 한번 진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기관들과 함께 수급은 코스피 바라보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총 네. 1,700억으로 나오네. 2천억이 아직 안 됩니다. 2천억이 안 되고. 네. 아주 딱 1,000억대 밑을 가지고 뭔가 붙여가지고 끌어내기 딱 좋았던 이런 패턴들. 아, 참. 솔직한 얘기로 네. 이런 종목은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봤을 때 이건 주도주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러면 자 레인로브 로보틱스 지금 시총 8천억대 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약간 부품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솔트룩스 앞으로 한번 딱 올려놓고 매일매일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언제 꺾이나 보실 거죠? 그러니까 꺾이고 나서 며칠 만에 원위치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증권사 시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비 증권사들이 관련해서? 시비 관련으로 대박 났습니다. 다 이게 그렇겠지. 단순하게 뭐.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여기서 뒤통수 맞은 것도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CB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이제 원위치 할 거니까 조만간에 다 털어먹고 나면은 하실 거예요? 뭐를 원위치 시키실 겁니까? 내가 안 시켜도 할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직도 하고 있네요. 네, 예, 시간이 네. 그래서 또 예탁금 신용장고 지수 보면서 요즘 또 느끼는 거는 지수는 턴합니다. 빨간색이요. 지수는 턴해요. 턴합니다. 빠집니다. 예탁금은 빠져요. 예탁금 빠집니다. 신용은요? 신용도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중요한 거는 예? 코스피는 더 팝니다. 신용이 더 줄입니다. 예? 코스닥은 그나마 올라오는데 네. 이렇게 되는지 또 왜곡이 확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장기 성장성을 훼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 빈자리를 지금 빨간색과 개인이 빠지고 빨간색의 지수가 올랐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받쳤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올라올 때마다 나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고객탁금이 45조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네. 고객탁금이 저기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김미수 대표님 말씀에 요즘 그렇게 들립니다. 거기서 신용이 늘어나는 건 차치해 두더라도 고객탁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보고 고객탁금이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시장의 체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들이 키를 갖고 있겠죠. 요거 봐라. 자, 가자. 네?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또 서글픕니다. 딱 데이터가 개인들은 코스피 2조 7천억 팔아가지고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사고 기관이 1조 사고 연기금마저도 이제 돌아와서 요만큼씩 사는데 개인들은 그거 가지고 코스닥에 조금 좀 이거 산 거 나머지는 빼고 요거는 한번 좀 사볼까? 남은 거를 또 탈탈탈 털고 있는 이 현상.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딱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한 게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내가 중소형주 사면 이럴 효과라면서요. 중소형주가 강화되면서요. 또 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죠?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그래도 그나마 우량한 중소형주 아니면 우량한 코스닥 종목 코스닥의 우량이 맞을까요? 네, 하여튼간 이쪽 야, 진짜 극명하게 지금 저 음영 처리한 거 네, 외국인 기관하고 붙어먹고 개인은 반대에 서 있는 게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이네. 딱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게 어디냐? 뭐 1,000억대 이상으로 딱 주도하는 게 어디냐? 전기전자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까지 철강, 금속, 화학 이것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산업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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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 예.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예. 금융주는 좀 다른 논리 같긴 한데 금융주는 네. 그래도 지금 그거를 그래 우리도 같이 붙어 먹겠다라고 하는 쪽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장비도 오늘 보니까 현대차, 기아를 또 다 같이 이제 가야지 이제 가야지 이제. 네. 자 시작하자고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강했구나.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한국은 그렇잖아요. 실적 잘 나오면 피크아웃. 네, 실적
박살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기대감, 선반. 이거 좋아하시는 단어지 않습니까, 소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예.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 아니 네. 제가 지금 잠시 그거 예, 괜찮습니다. 뭐 사회자 분께서는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그럴 때는 최은영 아나운서가 좀 보조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코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외국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코스피는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네. 데이 데이 THEY 예예예 그들끼리 이제 뭔가 이렇게 또 만들어간 게 보이는데 코스닥은 모르겠고 코스닥은 막 너할 때는 하고 우리 할 때는 하고 이게 그러네. 막 흩어져서 막 흩날리는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흩날리는 공통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대부 있잖아요, 대부. 네? 대부. 아 이거 여기 하나가 있었네요. 아 이거 갖고 졸았나 보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대부 시스터즈 딱 하나 있네요. 네 겹치는 거 딱 하나 있고 딱 보면은 여기 그러네. 대부. 네. 예리하신데요, 소장님. 네, 대부업체 아니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반도체 사고, 자동차 사고, 포스코도 철강 쪽으로 사는데 뭐 2차 전지 쪽도 겹쳐 있다 보니까 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주룩 사고, LG화학도 화학과 2차 전지가 다 있으니까 사고. 그러니까 산 거 보면은 참 쇼핑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근데 기관들은 아예 이제 따라가던데 그 과거의 성장주라고는 네카오가 딱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레버리지로 방어하겠다 느낌 딱 들어오죠. 레버리지가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상방 쪽 레버리지. 그렇죠. 전에는 뭐 인버스도 꽃버스도 들고 하더니 그건 다 정리했나 보네. 이제는 또 시장 어. 움직인다 그러면 어. 출동해야죠. 네. 그것까지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코스닥도 가야 되나요? 네. 그런가 보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코스닥 쪽은 야, 썰트루스도 건드리는구나. 기관. 진짜 식성 좋아. 소장님이 애써 그렇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네.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분위기 보게 되면 앞서 그 대부 시스터즈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종목들이 과거와는 만약에 코스닥 움직인다 그러면 네. 2차 전지 쪽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엔터 쪽에 좀 더 많이 포지션이 가 있죠. 그쪽에 종목들 많이 보이고 거기다 약간 또 소부장 쪽 약간 조금 들어와 있고 기관들은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 이상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시간 맞춰서 끝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니까 그래도 그럴듯한 종목들을 사네. 어디 가서 나 이런 종목 들고 있다 했을 때 애기 소리 안 들을 만한 것만 들고 있네 그래도. 그럼 애기 소리 들으려면 솔트룩스 사는 겁니까? 네. 또 마음 상하셨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어차피 저는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뭐 아직 MOU 단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MOU로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사우디하고 MOU 맺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볼 예정이에요. 어디 무슨 시티지 그거? 아니 현대차가 그 사우디하고 예. CKD 공장 짓는 것을 지금 MOU를 맺어놨거든요. 예. 반제품을 조립하는 걸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도 보면 네옴시티를 지어놓고 사람만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공장이 네.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중동에 공장이 없는데 CKD 지금 뭐 원래 현대는 많이 했으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러시아에 CKD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도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반제품 형태를 보내면 부담도 적고 중요한 게 우리가 중동의 중고차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게 일본이 못 들어오는 게 핸들방에 다르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사우디하고 현대차가 거기 공장을 지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뜩이나마 자동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QA 감소 부분에 있어서의 네. 하나의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중기적으로 일단 지켜볼 하나의 내용으로 책상 앞에서 적어놨습니다. 지금 캐리어님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빠지는데 개관 날이들 월요일 또 확 맨 바꿀 걸요 하하하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걔네들 항상 시간차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 소장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CPI든 뭐든 FMC든 당일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제가 딱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어린이날이에요. 우리가 어린이날 연휴 때 작년에
네, 작년 어린이날 연휴 때 아침에 미국 증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어린이날을 즐겼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나스닥 폭락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연휴 지나고 딱 핸드폰 봤을 때 눈 의심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차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시장 예상치 부합을 해가지고 적절히 나왔지만 혹시 얘네들이 시간차 공격을 또 때리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만약 나스닥 성분이 빠져서 지금 오늘장 미국이 폭락 빠진다라면 또 한 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전 아무 얘기 안 드렸습니다. 자, 그냥 추세만 보여드려서 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야. 저게 그래 저기 제리 형 네. 어젯밤 미국장 조금 보셨죠? 잤는데요. 아 잤어요. 네. 그냥 요즘 이제 미국장 이런 거 안 보려고 왜냐면 내 눈이 더 내 눈이 더 소중하다. 눈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푹 자야. 많이 좋아지신 거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모는 네. 상하고 있는데 왜? 아니 아직도 흰자 부분이 조금 빨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아니 그거는 워낙 이 시간대 되면은 좀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좀 늦었네요. 네. 다행이에요. 어쨌거나 강철 체력이셔.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미국장 네. 보셨는지? 미국장 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미국장 보고 지금 아니 우리 미국장이 가면 우리도 같이 가주는 거 아니야? 중국도 가고 우리도 가고 뭐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 움직이는 결이 다르던데요? 오늘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움직이는 결이 다르다. 네. 어떻게 달라요? 중국은 지금 벌써 이제 오늘 다 풀자. 오늘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에? 네. 거의 3개월째 폭망입니다. 근데 주가는 반등을 했어요. 또 거의 1% 가까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오후장 되니까 그런 지표 발표하고 오후장 되니까 딱 또 우리 그 주성님께서 한마디 쫙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다 푼다. 네. 그냥 다 풀 거다 이런 거요. 뭘 풀어요? 다 줄 거야. 뭐 다 줄 거야. 다 풀 거야. 다 풀 거야.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 거기다 그러면 저 다음 주 가게 되면 LPR 발표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대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 예. 위안화 이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강세 보였으면 해도 되잖아요.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시장이 또 와 우리 또 경기 부양한대 이러면서 또 쫙 또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좀 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높아지는데 미국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 결이 다르다는 게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올렸던 금리 이제 좀 멈추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시장이 막 설레발 치고 있는데, 예. 네. 근데 연준은 아직까지 대답 없는 너고, 네. 올해 안 한다니까 이러고 있는데 시장은 자꾸 할 거지 이러고 있고, 네. 기싸움 중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딜 따라갈까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시각들이 엇갈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요? 예, 중국에 대해 중국 자체는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그 전세가 급변하는데 불과 이제 작년 11월과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작년 11월에 우리 환율이 1,430원이었어요. 지금 1,230원입니다. 두 달 사이에. 200원 빠졌어요? 200원 빠졌죠. 자, 킹달러가 무너졌죠. 이것도 하나의 변화고요. 중국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갑자기 제로 코로나 뭐 제로 코로나 막 난리 치고 있어. 난리 쳤어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 갑자기 전 세계로 막 사람들 보내면서 막 갑자기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 없다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주식시장도 한번 이제 우리 뭐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때 또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이 저렇게 급작하게 풀어버리면 원자재를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또 긴장을 했죠. 여기에 또 다른 시각이 등장한 게 IMF 총재가 어저께 공식적으로 중국이 저렇게 관광객들을 내보내는 것은 전 세계 산불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펼치는 게? 산불을 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IMF 총재가 언급을 했어요. 산불을 어떻게 한다고? 코로나 확진자를 그냥 장악해서. 막 보내버리는 거죠 여기저기. 코로나. 예,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다시 재확산돼 버리면 전 세계 경기가 꺾인다라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저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시진핑 주석은 이제 3월달에 공식 취임하지 않습니까 전인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걸로 이제 풀어주는데 보는 시각들이 지금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지금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코로나 국면을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들이 정말 정상화, 그러니까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다음이면 그게 베스트겠죠. 네. 그러고 나서 중국의 경기가 저렇게 돌아가 준다라면 다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오고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코로나가 확진돼 버리면 다시 또 통제 불가능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같이 봐야 중국이 보인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12월 CPI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떨어졌어요. 6.5%까지 가는 건 좋아요. 가는데 에너지 빼고 나머지는 변한 게 있나요? 없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지. 렌트비 올라갔죠? 같은 거는, 네. 주거비 같은 거는. 요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올라간다. 원자재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인플레 또 올라가지.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또 금리 인상 계속 하겠죠. 그렇겠죠. 그거를 벌이고 있는 쪽이 지금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지금 유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공급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잠깐 보자. 중국이 움직이네. 슬금슬금하고 수요 기반 다시 나오면서 유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구리 뭐 이런 것들 다시 이렇게 뛰기 시작하네요. 또 들거려. 네, 구리 지금 4.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루미늄 꼭 뭐 수요가 느르스가 아니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그쵸. 가면 가드는 또 비싸지는 거고. 두 개가 다 영향을 지금 받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개연성이 좀 50대 50이라고 하게 되면 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이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음. 그렇게 되면은 별로 물가 또 못 잡는 거네요. 세계은행에서 얘기한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각 금융기관들이 이제 올 전망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재 아시다시피 세계은행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IMF랑 세계은행은 결이 좀 다르죠. 예.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저소득 국가들 쪽을 이제 위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1.7로 낮췄죠. 그럼 그 1.7이라는 게 선진국도 포함이 돼 있지만 주로 이제 보는 게 그들이 이 개도국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개도국들의 고리가 끊긴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연준이 저렇게 강하게 또 밀어붙이게 된다라면 지금 약한 고리들이 그나마 버텨왔었던 부분들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 그 끊어진 고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출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지금 셈법은 단순하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은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현정 의원님. 네. 자, 1부와 2부. 자, 소회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다 팔아야 되나? 연합뉴스 경제TV의 매력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주시는군요. 네. 우리 둘 다 팔랑기네. 똑같으세요, 소장님도? 일부에는 네. 은정 씨가 약간 가슴이 눈 뛰더라고. 반짝반짝하면서. 네. 가슴이 이제 부자 나도 아니지고. 부자 될 수 있겠다. 불타기도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근데 좀 그것도 있어요. 문홍철 파트장한테도 이렇게 빨려 들어갔지만도 이 약간 이렇게 조심하자 내지는 이렇게 캄다운하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지적인데 네.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 문 파트장 얘기는 좀 문외성이었어. 네, 네. 약간 이 비관론자들이 지적으로 보여. 아, 그렇죠. 지적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돈은 하나도 못 벌고 그런 거죠. 예. 올라가는 건 다 참았던. 야, 우리가 이제 다 돈 생기고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일수 대표랑 저랑 같은 결로 느끼셨다라면 네. 저희는 정말 20년 동안 참호 속에서 소총만 쏘던 사람들이에요. 20년 넘게. 다양한 상황에서 한겨울에도 쏴봤고 정말 수많은 적들과 비 올 때도 쏴봤고 매일매일 매매를 강요당했던 사람이니까 2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매매를 안 하면 본부장이 전화가 오죠. 너 출근했니? 이런 식의 상황에서 매일 매매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편하게 마음 놓고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본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어그리? 그죠.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거기서 그냥 오늘 일단은 챙기자. 오늘 번 게 그리고 집에 가면서 치킨 사과 들고 가는 이 즐거움. 아니 20년 동안 참호해서 총 쏘던 솔직히 전쟁 영화를 보면은 예? 참호해서 이래가지고 그 옛날 그 뭐
요즘같이 좋은 총도 아닌 1차 대전, 특히 참호전은 1차 대전 때인데 그때 그 총이 거기 어떻게 뭐 조준한다고 제대로 갑니까만 영화다 보니까 주인공은 그것서 말이지 철모 이렇게 딱 눌러 쓰고 여러가 저걸 한 명이라도 원샷 원킬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전쟁통이 됩니까? 참호에서 전부 이렇게 쏘는 거 아니야 이거? 전 진짜 들었어요. 제 어떤 분이 안보 강연하는데 제 소위 계급장 달고 월남에 딱 파병이 됐는데 진짜 총이 날라오면 자기 1억 쐈대요. 고개를 내밀 수가 없더래요. 총알이 날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냥 이게 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네. 정보라는 것도 없고 네. 정말 그때 당시 증권사 그 정보지 찌라시 로기 네. 이렇게 회색 종이 있잖아요. 옛날에 재생용지 거기에 네, 네. 뭐 어구로 인쇄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매매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정보가 넘쳐나도 사실 수익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네. 제 기억에 90년대 말 2000년, 2001년까지만 해도 인포맥스 단말기만 있어도 이게 돈이 됐어요. 그거 그때 인포맥스 단말기만 있어도 공시가 네, 떴으니까. 담은 30초라도 빨랐어. 네. 예. 근데 그거는 지점장이 옆자리에 있었죠. 진짜 지점장이 옆자리에 있었죠. 그 단말기 보려면 그때는 전 그건 기억나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30초당 뭐 300원, 1000원짜리 그런 증권 찌라시 정보들이 있었는데 장 끝나고 할 일 없으면 회사 전화로 거는 거죠. 도대체 어떤 거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보 얘기까지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걸 안 해본 건데. 진짜 뭐 종목 얘기 나오기까지 한 30분 30분 걸린다며. 걸려요. 예. 근데 근데 그게 벌써 분당 뭐- 분당 통화료가 좀 된다면서요. 그거를 어떤 대리가 몇 번 썼다가 전화해서 나와서 지점장한테 박살이 난 뒤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겪었었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신 지금 거죠? 상황이 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지금 새롭지 않고요. 반복되던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급등했던 그 다음 해에 바로 V자로 나타날 만한 지금 요소도 솔직히 보면 느낌적으로만 봐도 별로 없다. 그 속에서 물론 종목들은 살아나겠지만 녹록치 않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재미가 없는데 저렇게 톰 형이 저렇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제리 형은 또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이러고 아니 매매했던 걸 얘기했더니 이거 언제 꺾이나 보자 뭐 이러고 계셔가지고 뭘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1월 달이고 그러니까 종목들 막 그냥 툭툭툭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섹터도 막 딱 1.5일 움직이거든요. 오늘 셌던 거 내일 아침에 또 장중에 쭉 갭 나왔다가 그냥 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음봉 나오고 그냥 그런 거 돌아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매매는 잘 돼요. 잘 되는데 확실히 솔트룩스가 그거 갖고 좀 삐졌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거성인 차트리스님한테 삐졌죠. 근데 오히려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올해가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2,300에서 그러니까 공통적인 분모만 찾아낸다라면 2,300에서 더 이상 밀린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저점을 이미 봤다고 이거 말씀하시는 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계속 대다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지 지금 저희 얘기도 논지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 하단은 어느 정도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보고 하단의 확률이 높으면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업종과 섹터들과 방향들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정말 재무제표만 보고 종목을 봐가지고 그 얘가 오면 살 것인지 아니면 테마 종목만 갖고 살 것인지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스윙을 할 것인지 정말 저는 올해 맘만 먹으면 해보고 싶을 수 있는 건 다 해볼 수 있는 장이라고 봐요. 모의 매매를 통해서라도. 근데 작년 같으면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빠지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변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펀더멘탈이 살아있어도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깨지는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 박살나고 신용 뭐 반대면 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공부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는 거 저거 진짜. 내가 오늘 요 방송 전에 네. 요 종로 여기서 후배랑 당구? 당광게임 쳤는데 21점 내기에서 네. 롯데에서 뭐 한 7, 8점 뒤지고 있길래 그런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아, 마지막 한 개. 1점 남겨놓고 네. 저 후배가 한참 진짜 그 1점은 뭐 위에도 나겠지 싶어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네, 네. 야 시장에서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시장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마련될 수 있는 게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1월부터 갖고 가는 고민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올해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저는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그럼 이 속에서 어떤 매매를 방식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게릴라 방식 말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데 생각이 딱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도 있겠다. 올해는. 자, 그러면 뭘 하시려고요?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하십니까? 이 주말에 다들 그거 하실 텐데도 이 와중에 우리 지금 뭐 또 4천 명 가까이 와 계시는데 다 필요 없고 저기 그 솔트루스 같은 거 하나만 주소. 예? 알고 설 전에 세뱃돈은 좀 만들게. 새벽 오실 건가요? 제가 갈게요. 제가. 아니 왜 이러십니까? 좀 뭡니까 이 와중에 그래 이제 3분 남았다 우리 PD님 막 저러시는데 솔트룩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뱃돈 만들 수 있는 것만 좀 웃제. 아 이거 이 우리 진짜 이 애청자분들 통과 제리 기다리시고 지금 이 금요일 이 불금에 이거 와 계시는데 하나만 주소. 그러면 일주일 지금 사이에- 종목 나오기 전에 일단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게 더 저희가- 중요하죠. 그게 네. 우리 앵커님이 제대로 민수 교육을 대표님, 받으셨네요. 차 예. 소장님의 종목이 나올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야바이도 아니고.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없어 보여 우리. 네,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소장님. 저는 다음 주 매매 안 할 생각입니다. 그게 저는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네. 안 올라간 거 사세요. 안 올라간 거. 코스피 200에서 안 올라간 거 사세요. 몇 섹터가 나올 겁니다. 한 2억의 섹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만 섹터만 얘기해 줬어. 초선 안 올랐네요. 조선, 네. 제지 이런 거 안 올랐네요. 제지. 네. 이상입니다. 시간 안 됐어요 아직? 지금 2개잖아. 2억에 같으면 하나는 더 합시다. 조선, 제지 또. 접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네. 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고요. 네. 보다 보니까 좀 덜 오른 것들. 어차피 이게 다 순환 매고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다 계속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장세는 지금 많이 빠진 거 돌리는 장세입니다. 많이 빠진 거 돌리는 장세. 네. 그 이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겠느냐?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사수장님도 하나만. 전 진짜 종목. 그럼 인버스를 살까요, 소장님? 아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그걸 거예요. 설 전에 사야 돼요, 팔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장 화두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이 모험을 한다? 그 뒤에 바로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저는 확률이 낮다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금요일인데 차분하게 만들었네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야? 뭐 재미도 없고 뭐 정보도 없고 종목도 없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걸 왜 보고 있어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엄청 유익한 제가 막 1, 2시간에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해 있어가지고. 업돼 있다가? 네네. 이제 좀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문홍철 센터장님께서 네. 이렇게 이성적이고 저희가 흔들어왔어요. 그래야 되는데 바뀌었네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인데 문 센터장님. 지금 저희 이제 PD님께서 맞춰야 한다고 사인을 그러니까. 주셔가지고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뵐 거니까 그때 또 다른 뷰가 있으면 그때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시간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차영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